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대선 주자군 탈락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수직 상승으로 대권 판도가 전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쿠키뉴스 여론조사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네. 본인은 뭐 대권 나가겠다고 해본 적도 없고 여론조사도 하지 말아달라, 내 이름은 빼달라 했는데 워낙 뭐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1위를 탈환했어요. 어디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쿠키뉴스입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7일에서 9일까지 10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전화면접 23%, ARS 77%로 응답률은 약 한 3.8% 가까이 되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 3.1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세 번째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 그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RN서치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때가 17% 정도 되었거든요. 3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 좀 더 올랐고요. 이제 그 한길리서치 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24.7%,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지사가 18.4%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대표는 사실 오차범위 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24대 18로 오차범위를 벗어났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처음 했을 때가 10.1% 나왔다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조사한 것은 17.2%. 또 RN서치가 10월 28일 조사한 것은 15.1%. 20%를 넘어선 것은 이제 처음인데. 처음이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고. 추세선이 가장 중요하죠. 더군다나 20%를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낙연,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은 하락세, 퇴소, 이재명은 정체,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저 교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추세선입니다. 사실은 각각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데 이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더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여론조사 기관이 그 전주와 자기가 한 전주와 뭐 이번 주 이렇게 비교는 가능하지만 서로의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이 뭐 10%인데 여기서 15%라고 해서 5% 늘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는 어떤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기관 RN서치, 리얼미터, 그 다음에 한길리서치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정체도 아니고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수직 상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급상승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처음에 RN서치가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왜 1대 뭐 한 뭐 10으로 뭐 그 여당 의원들이 막 뭐 벌떼처럼 달려드는 어떤 그런 공세를 혼자서 다 막아내는 모습. 그리고 또 서민들의 언어. 그러니까 막 뭐 고상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진솔하게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흔들림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컨벤션 효과다. 즉 반짝 이렇게 오른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진천도 갔다 오고 뭐 저 대전도 갔다 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정감사만큼의 어떤 컨벤션 효과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거꾸로
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유권자들 마음속에 이제는 자리 잡았다. 즉 흔들리거나 뭐 갑작스럽게 내려가거나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감이다라는 게 일단 정착이 됐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의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강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1강으로 네.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만 하더라도 최고의 40%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네. 총선이 끝난 뒤에. 네.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가져와갖고 지금 20% 초반대에서 그냥 거의 정체 상태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한때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뭐 15에서 20 초반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정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두 사람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그러한 지지율 차이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럼 이낙연과 이재명은 지금 정체인가? 왜 그렇죠? 정치는 상대잖아요. 뭔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이 정권의 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그 제압하려는 그 세력과 지금 싸운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낙연은 무슨 이미지일까요? 야당과 싸울 거예요. 야당은 지금 뭐 사실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적폐라고 몰아붙일 수도 없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정책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즉 내각도 좀 야단을 치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 우리 정부 제대로 가야 된다. 내가 당 대표로서 당정에서 좀 목소리도 높이고 자기의 어떤 칼날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 아주 조용합니다. 친문 앞에서 그냥 엎드린 모양새잖아요. 문재인 문바들 앞에서 설설 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 입만 맞추는 데만 그거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말씀하셨듯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자꾸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상대를 해주면 둘이서 이제 갈투전을 벌이면서 갈 텐데 이재명 지사 역시 지금은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는 지지하는 입장을 갖죠. 왜 그러냐면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친문을 이겨야 친문의 되니까. 지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저기가 없는 거예요. 뭐랄까 상대가 없어 보여요. 혼자서 무슨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윤석열은 확실하게 어떤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둘이 지금 고민할 거예요. 언젠가 뭐 좀 이렇게 부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여긴 뭐 볼 게 없어. 스토리가 없어. 뭐 살아있는 무슨 움직임이 없어. 정치는 왜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막 그렇죠. 뜨겁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개성도 보이고 자기의 비전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엎어져서 이낙연 대표처럼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당신은 그럼 뭔데?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할 건데? 자기의 정치적 비전이나 구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그렇죠. 나오질 않는 거죠. 행동으로서 사실 그게 비춰지면서 사람들한테 읽혀져야 되는데 읽혀지는 어떤 상황이 전혀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이낙연보다 내가 몇 퍼센트 더 위로 올라갈까 이거 고민하면 이재명 지사한테도 사실은 아마 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별거 아니네. 이런 어떤 판단이 그러니까 갈걸요? 이재명 지사는 어떤 정치적 현안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 세력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동안은 좀 재미를 본 것은 정책적 차별성을 그렇죠.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것도 바닥이 난 모양이에요.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뭘 그렇게까지 막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도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기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뭐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역시 정체 상태로 간 거 아닌가? 권투 경기에서요. 링에 올랐는데 계속 잼만 날리는 어떤 그 복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재미있습니까? 인파이트 해야 아웃복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완전히 결정타를 한 번씩 날리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 다 우리 각자 내가 지금 튀면 안 돼. 내가 지금 고개 쳐들어갔다가는 꺾여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이 국민들 앞에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 기가 없네.
뭔가 자기를 보여야 될 때 보이지 못하네. 이게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지금 야권 내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과 한번 나중에라도 겨뤄볼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홍준표 의원은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2%,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4% 네네. 이런 순으로 뭐 나와 기타 있는. 뭐 3. 기타는 이제 3% 이하는 뭐. 뭐 여기서 걸어놓을 것도 그렇죠. 없는 것이고, 예. 이 세 분이 그래도 야권 중에서는 3% 이상의 네. 이런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이재명 네. 세 분의 어떤 그 지지율 조사, 예.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한길 리서치라든가 네. 또 선관위에서도 이 전체 데이터를 그렇죠. 로 데이터가 내놓지는 있습니다. 않았죠. 예, 로 데이터를 지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시각까지는 아직 로 데이터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쿠키뉴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쿠키뉴스의 그 지금 기사가 가장 자세합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쿠키뉴스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별로 보면은 네네. 우선 윤석열 총장이 보수 쪽, 네. 야당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좀 국민의힘이 지역이라든가 연령별로 좀 말씀을 좀 풀이를 드릴까요? 좀 해야죠.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 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확실히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층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62%,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31.9%로 비교를 해드릴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13%에 불과하고요. 예. 뭐 무당층에서는 23.7%가 지지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 무당층이 그래도 23.7%나 지지를 한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좀 재밌습니다. 지역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지지를 한 게 충청도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지지가 33.8%. 없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그냥 충청도가 확 모이는 모양이요. 그렇죠. 충청 대망론이 이제 지금 좀 힘을 움직일까요? 받나요?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제 수도권과 TK, PK가 많이 지지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충청권이 가장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사람이에요. 예.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태어난 곳, 뭐 어디서 태어나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고향이 어쩌 나냐라 공주지. 하면 서울인데 중앙고등학교 나오는데 아버지가 공주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 공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저 연대 교수 있잖아 왜 그 저 굉장히 이 덕망받는 그 교육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윤석열 아버지를 예. 다 안다는 거예요. 공주에서는 워낙에 또 그 수재였고 보니까 당시 그 연배에 석사 출신의 교수를 한다는 건 얼만큼 자기의 어떤 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뭐 그 참 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석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학풍을 연대 경제학에서 어떤 학풍을 만들었다는 그런 분인데 아무튼 정진석 의원이 또 재밌어요. 정진석 의원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 뭐 공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 단순한 어떤 뭐랄까 응원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뭐랄까 뭐 그런 지지를 뛰어넘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길 리서치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지역이 우리가 아무리 지역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구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충청권이 33.8%, 네. 부울경이 두 번째입니다. PK죠. PK 30.4%, 대구 경북이 27.3%입니다. 물론 호남이 7.3% 가장 적고요. 근데 인천 경기가 26.4%. 많네요. 많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이 22%. 비교적 서울이 다른 어떤 조사기관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그 유권자 지형이 호남 쪽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 재보선 서울시장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늘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유권자 지형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충청권하고 영남권이 그것을 지금 가장 좋은 모델로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는 것 아닙니까? 집권을 하려면은 그렇죠. 캐스팅 보트는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과 영남권이 결합하면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네. 그런데 지금 TK, BK 그리고 충청권에서 압도적 1위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아까 그 경선에서 지지를 하는 어떤 이유가 전략적 그 선택 아니었습니까? 호남인들이 스스로 나오면 좋지만 호남인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고립될 거다. 영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에서 고립될 거다. 그러므로 영남 출신을 잡아서 호남의 기반으로 해갖고 영남을 가르고 TK와 PK의 표를 가르고 그 갈라치면서 이제 세를 형성한다. 이게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인데 영남 쪽에서 이번엔 전략적인 마인드를 만약 해준다면 예를 들자면 영남권 출신은 아니지만 충청 인사를 손을 잡으면서 영남표를 흡수를 하고 충청표를 잡고 서울을 갈라치면 그렇죠. 대망을 가장 잡을 수 있다. 좋은 뭐 그런 구도죠. 구도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은 당연히 뭐 윤석열 총장이 1위입니다만 20대도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물론 60대 이상이 31.8%로 가장 많은데요. 20대 그러니까 20대가 이제 연령 그러니까 유권자가 좀 하향돼서 18, 19세까지 포함한 20대 25.5%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나머지를 한번 보시죠. 50대가 24.4, 30대가 19.6, 40대가 18.4. 그러니까 20대가 60대 다음으로 가장 많다. 즉 60대는 너무 당연하다면 20대가 지금 굉장히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흔히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40대, 30대 여기는 아주 콘크리트 문재인 지지층이에요. 요즘부터입니다. 뭐 흔들리지 않네요. 이해찬이가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에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뭐 50대 초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변하지 않네요. 어쨌든 또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도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이낙연은 호남, 이재명은 인천 경기. 그러니까 이제 역시 각 대권 주자라는 게 자기 지역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를 보면 호남이 56.1%고요. 이재명 지사를 보면 인천 경기가 24.3%입니다. 그런데 인천 경기를 한번 윤석열 총장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윤석열 총장이 인천 경기가 26.4%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인천 경기가 19.5%예요. 그리고 아까 뭐 이재명 지사가 인천 경기가 가장 많았다고 했지만 24.3%입니다. 즉 인천 경기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장 많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네요. 수도권에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은 빼더라도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저기 서울 쪽에 그래도 호남 분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울도 윤석열 총장이 22%인데 이낙연 대표가 20.9%예요. 2%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쨌든 수도권이 아까 제가 윤석열 총장이 좀 낮다라는 건 이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하고 비교할 때 낮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윤석열 총장이 받았던 지역들 간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거지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이번에 그래도 앞서고 있는 어떤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층이 호남을 제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견고하게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특히 무당층에서도 지금 23.7%가 나왔는데 지난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무당층에서 32.5% 1위로 이낙연 28.3%를 추월을 해버렸거든요. 무당층에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20% 내외잖아요.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도. 그럼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은 다 비슷합니다. 딴 데서도. 그러면 갑작스럽게 윤 총장이 예를 들어서 20% 내외를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무당층이었던 표가 지금은 윤석열 쪽을 지지하고 있다. 즉 찍을 사람이 없어서 나 아예 관심 없었어 해서 윤석열 한번
지켜봐야지 하면서 이제 지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표를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수직 상승한 이유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저항권, 거부권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것을 할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여의도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집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저는 여권의 오만한 그런 막말 퍼레이드가 사실 굉장히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줬거든요. 첫 번째가 박범계입니다. 박범계. 뭐 그 살려달라고 해라. 마치 그러니까 그 겁박하는 거잖아요. 왜 그 이 포로가 있고 포로한테 살려달라고 해. 그럼 내가 목숨 살려줄게. 이거나 이런 장면과 뭐가 다릅니까? 피감기관한테. 예.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자기 선배인 대법관 아닙니까? 네. 법원 행정처장이 그 사람 앞에서 의원님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어디가 있든 간에 그런 오만한 오만 방자한 모습에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여가부 장관. 아니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이번 선거는 뭐 성인지 그 교육을 위한 뭐 교육비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이게 한 서너 가지가 계속 겹치면서 이 정부의 인식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오만함 이런 것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그런 막말로 지금 다 국민들이 여기고 있거든요. 그 감정이 그대로 윤석열 총장에게로 투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예, 뭐 서정주 상수죠, 씨는 사화상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뭐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파라리 사실상 뭐 그건 에피소드고 다른 사람은 파라리 추미애 덕입니다. 추미애가 키운 게 선대 본부장 맡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 추미애 장관은 상수라서 제가 변수만 말씀을 드린 건데 상수라서 워낙에 뭐 그냥 고정적으로 지지율을 높여주는데 이제 일조를 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문제는 여권으로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데 그동안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김경수 아니었겠습니까? 친노나 친문 세력이나.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슨 앞으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권 주자군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탈락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낙연, 이재명인데 지금 상황에서 벌써 윤석열한테 추월당해 버렸고 그래서 이제 제3 후보라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거론되는 게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라든가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지금 현역 의원이죠. 뭐 유시민, 노무현 전 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언론을 보니까 조금 밖에 박용진 의원 같은 그런 재선 의원, 젊은 이런 사람을 확 키워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난 그래서 야 이것도 아이디어다. 과거 정동영 의원이 그 재선 의원 때 그때 바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 바로 갔죠. 근데 그때 이제 친노 세력들이 안 밀어줬죠. 호남이라고 해가지고 노무현하고 탁을 세우다 보니까 분열됐죠, 완전히. 분열됐는데.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은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패널로서도 많이 봤지만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떤 뭐 사리사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철학과 또는 이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토론이 가능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데 최소한 다른 예를 들어 김종민 의원이랄까 신동훈 의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은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저 정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영의 어떤 논리로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으로서는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우선 당장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에서 문재인 뭐 하고 있느냐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누군가를 선택해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을 자르겠습니까? 마음이야 굴뚝 같겠죠.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내년도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뭐냐면 누르면 누를수록 스피닝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거는 더 강도가 세잖아요. 예. 누를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쭉 보니까 뭐 그 윤석열을 내쫓는 방법은 거의 파면밖에 없더라고요. 탄핵이나 탄핵 아니면 파면. 해임은 안 돼요. 물론 뭐 그런 과정 없이도 윤석열 총장의 인격으로 봐서 대통령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내 철학하고 정치 철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퇴 형식으로. 나는 임기가 있으니까 못 물러나요. 그런 내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볼 때 물러나게 할 수가 있냐. 차라리 추미애는 잘라버리면 국민들이 다 박수 칠 거예요. 어쨌든 뭐 문재인이나 친문 세력으로서는 윤석열의 이러한 지지율 급상승에 대해서 멘붕? 어디 누구 표현한 대로 난리 났다. 뭐 이런 표현으로 봐야겠죠. 앞으로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그쪽 진영이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은 한때의 반짝 지지율일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무슨 뭐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줬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이 그렇죠. 그냥 박해받는 검찰총장 이런 어떤 이미지였는데 확실하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액티브한 그런 면을 국민들이 좀 보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뇌리에 심어졌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안정된 어떤 그런 이 지지율 추이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1위가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문재인 정권의 아나무인의 그런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의 행보 모든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